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 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영상에서 이제 모습을 뵙죠. 자, 기술 사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야, 요즘 몸이 아프셔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예. 어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예,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이제 호응도 해주시고 많이 사용도 해주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계속 됐는데 호사다마라 그러나요? 잘 되고 있는 과정에 너무 일에만 몰두를 했는지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 아주 그 별로 좋지 않은 암이라는 수술을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고 지금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자주 못 나오게 됐고요. 꾸준하게 내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치료 중이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지금 이큐피싱에서는 제품이 이제 업앤다운 강선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든 스마트 와이어 세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올 스네이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특성을 딱딱딱딱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질문은 뭐냐, 네. 업앤다운 강선, 이제 스댄 강선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사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 정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기존에 그 결합 방식에 있어서 고리 방식으로 했을 때는 스텐 강선이 좀 편리했어요. 그게 또 고리 방식으로 만들어서 결속을 한 다음에 스포트를 하는 네. 레이저 용접이 됐든 뭐 스폰 용접이 됐든 용접을 하는 형태로다가 할 때는 가장 좋았었어요. 그 이제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물건의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겠지만 우선은 가공성이 좋아야만 그렇죠. 단가를 성능, 기능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텐 강선이었었죠. 네. 스텐 강선에는 이제 뭐 보통 넘버가 있어요. 전문적 넘버가 있는데 뭐 301, 302, 304 그리고 이제 진직선이라는 게 있게 되죠. 그렇죠. 일반 코일선이 있고 진직선이 있는데 진직선은 뭐냐면 직선으로 이제 가공이 돼서 나온 거죠. 일반 선보다는 좀 그게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그게 낚시를 할 때 직립도나 직립성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뜰채나 또 사용을 하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그 힘은 손으로 조금 펴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꺾이게 되면은 네네네. 필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스마트 와이어라고 하는 형상기억 합금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는 니티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니티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니켈하고 티타늄의 합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에서 형상기억 합금이라 했는데 이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거는 쉬었다가 도로 직선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선인 형태를 기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완전히 꺾이면 그게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펴지기는 하는데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속되는 부분에 꺾이는 단점 말고는 부드럽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속되는. 그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강하게 충격을 받으면 꺾이게 되고, 그게 꺾이면, 스텐 강선은 좀 필수는 있어요. 펴서 좀 꾸불꾸불해도, 좀 시더라도 쓸 수는 있는데, 좀 질긴 맛이 있으니까, 스텐 강선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고탄성이다 보니까, 스마트 와이어는 고탄성이다 보니까, 꺾인 부분을 피게 되면 부러지게 되죠. 그 단점이 있습니다. 늘 사용하실 때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중간이 이렇게 어떤 뭐 곡선을 이루었다가도 다시 직선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 강선 같은 경우에는 네. 구부러지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버리면 거의 아예 피질 못해서 네. 새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제 이런 스마트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휘거나 그러진 않지만 없습니다. 이 그거는. 결합 부위 결속된 부분에서 꺾임이 있으면은 똑
똑 부러져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피면은 안 됩니다. 피지 말고 차라리 AS 신청을 하든지 본사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무리하게 피면 반드시 부러지고 부러지게 되면은 꼭 필 때는 안 부러진다 하더라도 거기 그 랜딩을 그렇죠. 이끌림돼서 챔질하거나. 랜딩을 챔징할 때 그거 똑 부러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밑에 이제 관절이라든지 편대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오링 같은 것들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본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선을 쓰실 때 불편했던 점은 이런 꺾임이 있었을 때 네. 복구가 안 됐던 거, 그것보다 조금 발전이 된 게 이제 스마트 와이어 형상기억 합금인데 이것 또한 100% 그러면 다 2% 부족한 거예요. 네, 항상 뭐 늘 98%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러지는 그 부분은 선경을 두껍게 가서 한다? 그렇죠. 뭐 H빔 정도 건물 짓는 H빔 정도 두께로 한다면 안 부러지겠죠. 근데 낚시에서는 소형화, 경량화가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0.4T 이제 선경을 얘기합니다. T는 0.4mm죠. 0.4T, 0.5T, 0.6T 그 이상은 쓰기가 좀 무게도 있고 또 뷰도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은 제가 공부한 바라는 어느 어류학자가 써놓은 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붕어가 시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맞아요. 0.6 이상 0.6 이상부터는 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0.6 이하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 0.6 그래서 0.6 이상으로 쓰기가 참 좀 부담이 가지죠. 개발하고 또 제품을 양산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하기 쉽진 않죠. 근데 그것도 좀 깨졌어요. 저희가 이제 가온날에 출연한 건 1.4T거든요. 근데 좀 유관절 강선. 유관절 강선에서 1.4T를 쓰는데 낚시하는데 그렇게 크게 그 시각적인 문제 그걸로 위화감을 느껴서 걔네들이 먹이를 먹을 거를 안 먹고 이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단지 무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 와이어가 지금 이거는 04T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나사용으로 나온 게 이제 05T고 네. 혹시 06T, 07T 또 혹은 유관절 강선처럼 뭐 1.4T 뭐 이런 식으로 두꺼워진다고 해도 형상기억 갖고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건 부러집니다. 아, 그쵸.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 아닌 이상은 왜냐면 저희가 그 경우의 수를 다 감당하기에는 제조 쪽에서 너무 힘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년을 쓰든 1년을 쓰든 10년을 쓰든 하나도 안 부러지는 제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량화, 소형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기능 성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니까 0.6T 이상은 그 어떤 기둥 강선이라 그러죠. 보통 기둥 네. 강선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유관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죠. 정말 특별한 네, 경우죠.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근데 유관절 강선도 뜰차 안에서 고기가 이렇게 파다닥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딱 째려보면 저도 이렇게 기억적 꺾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은 1.4T도 어쨌든 꺾이니까 모든 제품은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걸 소비자분들도 그리고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지를 그쵸. 하시고 사용할 때 내가 그 제품이 그런 부러짐 또는 힘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정도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혹시 올 스네이크가 나오게 된 계기도 좀 있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06T 이상 쓰는 거는 붕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어류학자의 그 글에 의해서 06T 이상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 했었는데 유관절 강선으로 1.4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부작용은 미미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0.95짜리 0.9로 설계는 했어요. 근데 0.95짜리 스네이크 강선을 해보고 단연간 이미 이 스네이크 강선은 3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테스트가 끝난 지가. 맞아요. 3년을 갖다가 테스트 해오고 먼저 관절이란 걸로 이제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기둥으로 쓸 수 있게끔 출시를 해봤는데 이 기둥이 관절보다 기둥이 먼저 테스트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이미 만 3년이 지난 테스트된 건데 그동안은 이제 굵기 문제 무게. 때문에 굵기 문제 또 무게 문제 맞아요. 때문에 출시를 꺼려 했었죠. 저희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제품을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때가 무르익기를 좀 기다리기는 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번에 내게 된 제품이죠. 그런 아까 스댕강선의 문제, 또 형상기억 합금 와이어의 문제, 약간씩의 문제는 2%씩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걸 그나마 또 좀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제품이긴 있는 하지요. 예. 근데 그것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초저부력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선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1.5g 이하에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1.5g 밑에는 예, 좀 그래서 그 문제만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압축 라운드라 그래요. 코일선을 꽉 이렇게 꽈요. 그다음에 이걸 압축을 시켜서 이 스네이크 형태가 된 거거든요. 당겨 보시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끊어지지는 않고, 뭘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뭐 워낙 긴 걸 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분량이 눈에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은 분량이 있을 때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랜딩 과정에서 끊어지거나 낚시 과정에서 끊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궁금하셔서 가끔 당겨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땡겨봤어요. 예, 예. 그분들 외에는 거기가 끊어진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땡기면은 좀 많이 오래, 그러니까 쭉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딱 하고.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거기서 더 못 버티면은 근데 낚시하는 도중에는 그렇게 늘어날 일도 약간씩은 늘어나요. 그리고 약간씩 늘어나면 약간씩 늘어나는 게 더 부드럽습니다. 처음에는 새 거일 땐 맞아요. 조금 빳빳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쓰다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이 장점이 뭐냐면 합사 같은 부드러움을 갖고 있으면서 강성 같은 직립성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죠. 맞아요. 네,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죠. 어디다 보관도 하고. 이렇게 긴 것들은 이 길이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사용할 때 이렇게 길었다가도 이렇게 맞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유리하죠. 단점이 있다면 아주 얕은 곳이나 수심이 낮은 곳. 수심이 아주 낮은 곳, 1m 뭐 안쪽이라든지 또는 2m 안쪽? 그렇죠. 2m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2m 안쪽하고, 그 다음에 초저부력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소 쓰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써본 결과, 그리고 이걸 지금 써보시는 우리 테스터분들이 하는 말이, 3m 수심에서,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는 이 어떤 강선도 이 스네이크의 입질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저도 원봉돌 낚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요, 찌오름, 붕어 활성도가 좋아서 먹이를 먹어서 들어올릴 때 원봉돌처럼 찌가 중하게 올라오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도 그걸 이제 몸통까지 밀어 올렸지, 몸통까지 밀어 올리게 되는데, 제가 표현하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봉돌의 입질 형태의 입질 빈도수는 편대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편대 하시는 분들이 뭐 반메디 한 메디에서 챔질을 가져간다. 지금 그게 많이 좀 깨지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편대도 몸통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10중 8구가 몸통까지 올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가온날이 중요. 그러면서 입질 빈도수는 물론 이제 가온날이 최고, 요 스네이크하고 결합일 때 그 궁합이 가장 잘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걸로 테스트를 해봤고 네. 낚시를 해봤으니까. 근데 이 가온나리추가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중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카추 2호라는 걸 써가지고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이건 이미 예전부터 판매 중인 발명 특허 제품인데, 덜 알려졌죠? 이 날개가 분리가 돼서 짧고 중간 거 긴 거를 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떡밥에 따른 날개 길이가 달라야 돼. 날개 길이가 다르면은 이거 풀어도 되는 겁니다. 날개 길이가 다르면은 입질이 다르다는 걸 누구든지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조력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 날개 길이를 뭐 6.5, 7.5, 8.5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가온나르츠는 날개 교체형입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 길이가 3.3mm, 양쪽으로 하면 이제 6.6이 되겠죠. 6.6짜리는 구르텐과 어번을 쓰는 짝밥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 이제 어번 같은 경우는 2.8cm, 28mm가 있는데 이거는 어번에 유리하고 적합화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3.8이 있어요. 구르텐에.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비중이 짝밥을 썼을 때는
지금 이게 28인가요? 네, 28입니다. 네, 28 어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분용. 중간 33은 어분과 짝밥을 쓸 때 어분과 그루텐 짝밥을 쓸 때 사용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긴 3.8cm 요거는 그루텐용으로 생각 물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렇게 썼을 때 최적화되고 궁합이 가장 잘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33을 기준으로 해서 사카추 두 개를 꼈다가 그다음에 이제 28로 변경을 할 때는 날개를 갈아주고 요 사카추를 하나를 추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변화가 사카추가 0.1g으로 되어 있는데요. 날개 두 개 무게가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0.1g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8로 갈게 되면 이렇게 네. 3.8로 갈게 되면 사카추를 네. 3.8로 갈고 0.1g이 무거워졌으니까 사카추 하나를 빼면 되죠. 그럼 그게 그냥 0점인 거예요. 더 이상 변화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찌올림을 볼 때는 이 스네이크의 가온날의 추가 진짜 거의 뭐 그렇죠.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전체 무게가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데 1호, 2호가 나오는데 예. 1호, 2호가 나오는데 1호는 겨울, 봄, 가을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 2호는 여름, 봄, 가을 또는 여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1호가 전부 조립을 하고 나면은요 1.7g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현대 무게가 1.7g. 네, 편대가 1.7g이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연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하우스에서 몸통 1.7이고요. 노지에서는 2.5입니다. 그쵸, 이게 여름용이니까 이게 2.5짜리죠. 2.5짜리입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뭐.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뭐 써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스텐강선 또 이제 형상기억 와이어 합금해서 이제 스마트 와이어 그다음에 스네이크 서지컬 스틸 인공 뼈에 사용하는 게 서지컬 스틸이거든요. 그 서지컬 스틸로 만들어진 스네이크 강선까지 해서 그렇게 세 종류가 나왔으니까 이거 취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게 월등히 낫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 저부력 아무래도 초저부력 쪽으로 갈 때는 무게가 가벼운 스마트 와이어 쪽이 유리한 거고 그 중간 형태면 스텐강선도 좋고 또는 조금 부력이 약간 있는 걸 쓰시게 되면 스네이크도 좋고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쓸 수 있지만 네. 써보고 나서 자기만의 이제 낚시를 하게끔 네. 선택하는 개인 취향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신 게 시청자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보면은 업앤다운 강선은 11, 12, 13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와이어는 길이가 11, 13, 15 그리고 이 스네이크도 11, 13, 15잖아요. 이 강선 길이가 왜 나눠져 있습니까? 그냥 한 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네. 길이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저희가 관절이 있고 기둥이 있지요. 관절은 그 입질 빈도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강선의 길이는 찌 오름의 속도에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쉽게 한 메디를 낚시를 하고 있다 잔망스러울 때 두 메디를 올려준 두 마디로 제가 자꾸 메디라 그러네요. 두 마디로 올려주시면은 찌 오름 속도가 좀 다소 느려지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또 세 메디, 네 메디가 점점 더 느려지겠죠. 마디 수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 스텐강선 1cm가 바뀔 때마다 찌를 한 메디 올려준 효과가 생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스텐강선은 1cm고 네. 왜 스마트 와이어는 2cm냐? 그건 무게 차이 때문에 그래요. 네, 스텐강선은 1cm 무게면은 그게 가능하고요. 스마트 와이어는 그거보단 가벼워서 비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cm 정도 차이가 나야만 그 효과가 되는 겁니다. 효과가 그런 있는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조금 마리수가 좋다. 그러면은 짧은 쪽. 그러면 나는 조금 느긋한 거 좋다. 그러면 긴 쪽. 그럼 양쪽을 다 하는 게 좋다. 그럼 그러면은 중간 거를 쓰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마리수를 특별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진 않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마리수 낚시할 때는
다소 이제 유리하지요. 짧은 게. 마리수 하시는 분들은 찌 맛 안 보니까 그냥 조금만 올라와도 챔질을 가져가시거든요. 마리수를 잡아야 돼. 시간이 바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럼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앤다운 강성과 그 다음에 스마트 와이어와 이 스네이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소비자분들이 깊이에 따른 분류도 있고 이게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저희가 이제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사용 방법, 취향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신 다음에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은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요. 내용도 길고 그래서 별도로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긴 너무 길어요. 너무 긴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은 취향의 문제로 취향의 문제고 예, 취향에 그다음에 따라 강성 길이가 다른 이유는 그 입질의 전달력을 조절할 수 있다. 네. 요거 이게 키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선은 구부러지는 요런 문제 때문에 스마트 와이어가 나왔고 스마트 와이어의 그 부러지는 문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발전돼서 스네이크가 나왔고 예. 스네이크는 입질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선은 전달력이 빠르고 가장 빠르고 네, 이제 그 시장에서 평가 받을 거예요. 시장에서 평가 받아서 나는 뭐가 가장 좋아? 이제 호불호가 나눠지겠죠. 나는 스텐 강선이야, 맞아요. 나는 스마트 와이어야, 나는 스네이크야. 그렇게 이제 호불호가 정해지고 시장에 승패가 나겠죠. 그러면은 승패 난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엄청 심화 과정이 있잖아요. 계절별, 수신별, 그다음에 뭐 수온별, 그다음에 찌의 부력별 이런 게 있잖아요. 엄청나죠. 그거를 한번 나중에 꼭 다뤄주시는 거예요. 예, 1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지만 그건 다음 영상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이제 아프신데도 이렇게 계속 치료 중에 있지만 네. 우리 걱정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클로징 멘트 딱 한번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희 EQ 제품을 애용해 주시는 그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한 힘이었었고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와 같은 응원 덕분에 힘을 맞아요. 얻어서 나왔어요. 제가 아직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낚시 한 5시간 하면 이틀을 까부러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주 못 뵙게 됐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고 또 그거에 보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는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아프시지만 열심히 치료하시고 꼭 회차하셔가지고 네.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EQ 피싱 씌워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